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기던 당신은 갑자기 발이 헛디뎌 휘청거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번엔 다행히 안 넘어졌지만 다음엔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노년기 낙상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를 흔드는 커다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넘어짐이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누워 지내면서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약 3분의 1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도 그때의 공포 때문에 다시 걷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두려움이 근육과 균형 감각을 더 약하게 만들어 다음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즉, 넘어짐의 상처는 뼈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 전반을 위축시키는 그림자로 남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낙상은 생각보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의 작은 문턱, 욕실의 미끄러운 물기, 혹은 단순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다 균형을 잃는 순간에도 발생합니다. 젊을 때라면 가볍게 넘어가던 상황이 나이 들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충격을 흡수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중 상당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운동을 줄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피하는 습관이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넘어짐의 위험을 높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운동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나갔다 넘어지면 큰일이지요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줄고 균형 감각이 약해져 집안에서도 자주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작은 미끄러짐에도 큰 골절이 생겨 긴 입원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두려움 때문에 몸을 더 굳히고 계시지 않나요? 낙상은 분명 두려운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훈련과 작은 실천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또 넘어질까봐 라는 생각에 아예 움직임을 줄여버리십니다. 밖에 나가 산책하던 분이 집에만 머물게 되고 집 안에서도 의자에 오래 앉아 TV 앞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습관이야말로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루하루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소실되고 관절은 점점 굳어집니다. 특히 균형을 담당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버티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은 골다공증 진단 이후 거의 1년간 외출을 삼가셨습니다. 괜히 걸어다니다가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셨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걷는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을 작은 요철에도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결국 집 앞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단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활동을 멈추는 순간 몸은 가파르게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자에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무리한 활동이나 잘못된 운동은 관절과 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학적 합의는 분명합니다. 운동을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몸은 더 빠르게 위험해집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균형 감각은 나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영양소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 재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없다면 아무리 튼튼한 설계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쉽게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한국인 노년층의 상당수가 하루 권장량의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이 식탁에 자주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칼슘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위장에서 흡수되어 뼈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제를 챙겨도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칼슘제를 드셨지만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여전히 수치가 낮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후 햇빛을 쬐고 연어와 계란 노른자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한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골밀도가 개선되었고 낙상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한국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점입니다. 햇볕을 피하는 생활 습관, 실내 생활 위주, 그리고 음식 섭취 부족이 겹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음식만으로 충분한가, 보충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같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뼈를 단단히 지켜줄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받쳐주는 근육을 지키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는 낙상 예방에 있어 또 하나의 열쇠, 단백질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낙상 예방에서 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뼈가 집의 기둥이라면 근육은 그 기둥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벽과 같습니다. 뼈가 아무리 단단해도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는 낙상 예방의 또 다른 핵심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이 근감소증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과 허벅지 힘이 너무 약해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때우고 점심 저녁에도 고기나 생선보다는 국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가 심각하게 부족했던 것이죠. 이후 아침에 계란과 두부, 저녁에는 생선을 챙기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뒤 환자분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활력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관절 주변을 단단히 감싸줍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뼈를 이루는 단백질 기질 콜라겐을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즉, 단백질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된다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들은 과잉 섭취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이 문제입니다. 적정량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신경과 근육의 협력을 돕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또 다른 영양소, 마그네슘과 칼륨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서는 뼈와 근육뿐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전해질입니다. 먼저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쥐가 나거나 떨림이 생깁니다. 무릎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잦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뼈의 무기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 근육과 신경이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도록 돕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보행이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림이 심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과 칼륨 수치가 모두 낮았습니다. 이후 식단에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콩류 등을 추가하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젠 밤에 쥐가 덜 나고 아침에 걸을 때도 덜 흔들린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보충제를 통해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마그네슘 칼륨 음식에는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콩, 바나나, 고구마,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식단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식탁 위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균형 잡힌 섭취가 가능합니다. 결국 뼈를 튼튼히 하는 칼슘과 비타민 D,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에 더해 마그네슘과 칼륨은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제어하는 숨은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관절 염증을 줄이고 낙상 위험을 낮추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근육 약화나 균형 감각 저하 때문만이 아니라 관절의 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아프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 결과 근육이 약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입니다. 먼저 오메가3는 지방산입니다. 생선 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 증상이 개선되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청거, 전거리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생선들이지요. 다음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이런 손상을 막아줍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같은 베리류, 녹차, 시금치, 브로콜리, 고추, 토마토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한국 전통 음식에서 자주 쓰이는 마늘과 생강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5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했지만 식단에 연어와 시금치, 블루베리를 꾸준히 추가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2달 후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덜 뻣뻣하고 산책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나 항산화 영양제를 먹으면 더 빠르지 않나
라고 묻기도 합니다. 보충제도 도움이 되지만 음식에서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여러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몸에 더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즉,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은 낙상 예방을 위한 숨은 무기입니다.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오히려 낙상을 부르는 음식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낙상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근육을 지치게 하며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 결국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전통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하루 소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적당히 즐기되 저염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패스트푸드 등은 포스포러스 함량이 높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첨가된 지방과 당분은 체중을 늘려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과도한 술은 칼슘 배출을 촉진하고 신경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알코올은 균형 감각을 흐트러뜨려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오는 낙상 환자 중 일부는 음주 후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과 잦은 균형 상실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시고 저녁마다 술을 즐기셨습니다. 식습관을 교정하고 카페인을 줄이도록 한 뒤 근육 운동을 병행하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술을 줄이고 나니 다리도 가볍고 걸음도 훨씬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평생 김치커피를 먹어왔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식습관이라도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더욱 뼈와 근육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늘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의 전통 식단 속에 숨어있는 낙상 예방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낙상 예방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국 전통 식단 속에 이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밥상 위에 올라왔던 음식들이 뼈와 근육, 균형을 지켜주는데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첫째, 멸치와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입니다. 뼈째 먹을 수 있는 이 식품들은 칼슘과 단백질이 동시에 풍부해 뼈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실제로 멸치에는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어 낙상 예방에 이상적입니다. 둘째, 된장국과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콩 자체가 단백질과 칼슘의 보고인데 발효 과정을 거치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게다가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면역과 신체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김치와 나물 반찬입니다. 김치는 짜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저염으로 담그면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배추나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아 신경과 근육의 협응을 돕습니다. 넷째, 생선국과 미역국입니다.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는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도 있어 관절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미역국은 출산 후 뼈 회복을 돕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노년기에도 뼈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매일 점심에 멸치볶음, 된장국, 나물 반찬을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석 달 뒤 체력도 회복되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며 옛날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이 제 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통 음식은 오래된 것이라 지금 생활에는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공식품이 많아진 현대 식단보다 전통 식단이 낙상 예방에는 더 과학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연에서 온 단순한 재료들이 뼈와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낙상을 예방하는 비밀은 비싼 보충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최고의 예방약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하루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시간대인 아침 식단이 낙상 예방에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3끼 식사 중에서도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끼니는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은 밤새 휴식하며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깨우는 첫 번째 에너지원이자 하루 전체의 균형을 좌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빵과 커피만 드시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을 걸으면 밤새 소모된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아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몸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하루 종일 지탱할 힘을 얻지 못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아침에 권장되는 식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란 파우 두부, 단백질과 칼슘의 조합으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멸치볶음 펴수 나물,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미역국,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해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나 두유 한 잔,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하루뼈 건강을 지탱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비틀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셨는데 아침에 계란과 두부, 미역국을 포함한 단백질 위주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환자분은 아침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게 안정되고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아침을 안 먹어도 괜찮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꾸준히 챙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뼈와 근육, 신경계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하루 종일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보험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고 낙상 두려움에서 벗어난 환자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이 낙상 예방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더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73세 여성 환자분은 몇 년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이후로는 다시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다시 낙상할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지요. 제가 처음 진료했을 때 환자분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 저녁에는 국물 위주의 식사에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칼륨 섭취가 전반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특별한 운동을 권하기 전에 식단부터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과 두부, 멸치볶음을 챙기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나물, 저녁에는 생선과 채소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간식으로 바나나와 견과류를 드시게 했죠. 처음에는 음식만 바꿔서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달 후 환자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달 뒤에는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이제는 넘어질까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낮고 골절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가 충분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낙상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반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이 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하고 뼈와 근육은 다시 회복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음식과 낙상 예방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칼슘제나 비타민 D, 알약만 챙기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음식으로 섭취할 때 더 많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해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멸치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돕습니다. 반면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 채워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이가 드니 어쩔 수가 없다 는 체념입니다. 물론 노화로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젊은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야말로 단백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육은 낙상 예방의 방패이자 회복의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몸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짠 음식은 괜찮다, 평생 먹어왔으니까 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짠 음식을 먹어도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젊을 때보다 노년기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나는 평생 김치를 짜게 먹었는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 초기 단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염김치로 식습관을 바꾼 뒤 골밀도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결과를 보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는 오해들이 사실은 낙상 위험을 키우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은 나이와 함께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체념이 아니라 지금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작은 식습관 변화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안전하고 당당한 하루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뜻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사고가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뼈와 근육, 균형 감각을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뼈를 단단히 세워주고 단백질이 근육을 지탱하며 마그네슘과 칼륨이 신경과 근육에 협력을 돕습니다. 오메가3와 항산화 식품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반대로 짠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뼈를 약하게 하고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 위 선택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낙상으로 두려움에 갇혔던 분들이 식습관을 바꾼 뒤 다시 산책을 즐기고 계단을 오르며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음식이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혹시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뼈와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고 당신의 내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따뜻한 햇살 같은 하루를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 밥상에 단백질 반찬 하나, 멸치 한 줌, 나물 한 접시를 더해보세요. 그것이 곧 낙상 없는 노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곧 당신의 안전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균형을 지켜줄 것입니다.